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한동안 7만원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갤럭시 GOS 이슈가 있었다 보니 사람들의 실망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GOS 이슈란 삼성전자에서 최근 출시한 휴대폰인 갤럭시 S22를 비롯해 역대 수많은 단말기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던 사건입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발열을 낮춰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타협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변명했지만 휴대폰의 성능을 홍보할 때는 교묘하게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는 일말의 언급도 하지 않았죠. 이에 따라 구매한 지 1년 정도 지나면 폰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온적인 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최근에는 전 세계의 전자제품 성능을 비교하는 최고권위 플랫폼인 긱벤치에서 삼성전자 기기들이 대량 퇴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애플의 유일한 라이벌로 평가받던 삼성전자가 순식간에 중국 양산형 휴대폰 제조사와 비슷한 위치로 전락한 셈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모바일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더해서 기존에 이미 적잖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 소비자들은 노태문 사장을 해고하라고 촉구합니다. 구글에 노태문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노태문 스파이, 노태문 블라인드, 노태문 GOS, 노태문 재앙 등의 검색어가 뜨죠. 비싼 가격의 제품의 원가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조악한 부품들을 사용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고, 이런 제품들을 연달아 내놓은 책임자인 노태문 사장이 사실은 외국 기업의 스파이로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GOS 사태 이후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는 썩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분노하고 실망하며 이제 삼성전자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심으로 보자면 삼성전자는 휴대폰과 태블릿, 노트북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메인 경쟁사는 애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이 여기에서만 나온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가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021년 사업 보고서는 올해 3월 8일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항목을 보면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관련 매출은 IM 부문입니다. 전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인 39.1%를 차지하고 있죠. 이대로라면 삼성전자는 가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출 비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가인데요. 사업의 내용, 기타 참고사항,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을 보면 각 사업 부문별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검색하시면 더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제53기로 표시된 부분이 작년인 2021년입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높은 사업 부문은 반도체 사업이고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사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핵심 사업 분야는 휴대폰 중심의 IM 부문이 아닌 반도체 부문이고,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한 것이죠. 반도체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2위인 기업입니다. 이 경쟁력이야말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요소이며 삼성전자와 하이 기업들과의 격차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과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1등 회사는 대만의 국민 기업인 TSMC인데요. 압도적인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모든 자본력을 총동원해도 쫓아갈까 말까한 회사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뒤처져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는 빠르게 오르는 주식도 아니지만 급하게 빠지는 주식도 아닙니다. 1등 주식답게 주가도 매우 묵직한 편이죠. 1년 이내에 큰 돈을 벌어야만 하는 분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관계없이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주가는 천천히 오르게 마련입니다. 가격이 빠질 때마다 기뻐하며 모으면 됩니다. 1000주를 넘어가면 배당도 제법 쏠쏠해집니다. 배당 수익률은 연 2%이고 이걸 1년에 4번씩 나누어 지급하니까 주가 7만원 기준으로 1000주가 있으면 연 배당금은 140만원이고 배당 주기인 3, 6, 9, 12월마다 3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노후 대비를 위해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가라는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삼성전자를 팔아야 할 때는 주가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사업에서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리거나 꺾일 때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 부문이 더 화려한 성과를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당분간 삼성전자의 현재 위상은 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 보고 모아갈 만한 주식은 미국 지수 ETF인 스파이, QQQ,
VTI 같은 것들이 있고요. 국내 주식 중에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주가가 빠지는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모아가도 좋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것은 같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6만전자, 7만전자, 8만전자 같은 가격표에 연연해하지 말고 월급날마다 조금씩 사서 모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망하지 않는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우수한 투자 전략이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업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더욱 살아나기를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